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 검찰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송이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른 방송을 보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사를 받는다고 안자는 있지만 입을 열지 안 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조사받기 전에는 기자회견이다 뭐다 그렇게 뻔뻔하게 나서더니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검찰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난 1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오늘 또 조국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했던 것,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수령한 문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문제, 웅동학원 위장수송 채용 비리 문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허위 작성 문제, 서울 방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런 의혹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언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식품회사 대표로부터 최근 3년여 동안 1억 원 안팎의 현금 수천만에 달하는 식사와 음주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부산시청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과 유재수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부산 수영구 밀락동 간사, 관련업체 2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검찰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쯤 조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승윤 법무부 검찰국장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 20일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서 고발장을 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은 지난 9월 9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취임을 전후로 대검찰청 참모진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9월 15일 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이 국장을 직권남용과 유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줄줄이 보듯이 우파에서도 본격적인 이런 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 스스로가 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우파 시민단체나 아니면 적어도 법과 관련된 이런 쪽에 근무하신 분들이면 더 좋겠죠. 심지어는 한변이나 우파 쪽 변호인들이 이런 자들을 모조리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방금 들려드린 이런 정권 실세들의 검찰 수사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탭니다. 바로 이낙연 총리 동생의 불법 취업 문제도 조만간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검찰의 칼끝이 결국 청와대로 향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문재인은 자박자박 걸어오는 윤석열 검찰의 그 칼끝에 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딸 문다혜의 이민 의혹이 오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다혜의 해외 이민을 관리해줬던 사람이 바로 조국이고 윤국은 총경인데 큰일 났습니다. 둘 다 없습니다. 이게 자칫 검찰이 손을 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접 법무부 차관과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방송 끝날 말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 동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호남 중견기업인 SN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했던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계연은 법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가태료 처분만을 받은 한 달 뒤인 지난 18일에야 대표직에서 사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전남 신용보정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신고도 없이 업무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무슨 법이겠습니까? 바로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각상도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그 결정문을 보니까 이 총리의 동생 이계연, 자, 이분이 2016년 8월 전남 신용보정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SM3안에 불법 취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씨의 불법 취업 사실은 전라남도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지난 14일 위반자가 취업에 제한되는 SM3안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태료 30만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18일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면서 회사의 사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원에 가태료 30만원을 선고하고 사건을 끝낸 것도 어이가 없지만 이자의 형이 바로 국무총리라는 이낙연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도 전남 신용보정재단 이사장을 지낼 정도이면 공직자윤리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한 것은 고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건너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SM그룹의 우현우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오현 기억하십시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 기억하신 분 있으십니까? 지난 12일이죠. 육군 34단을 방문한 우호연 회장이 34단장 차량에 탑승해서 장병들을 열병해 논란을 빚은 사진입니다. 우호연은 지난해 11월 30일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이 되었고 당시 행사는 매달 열리는 사단 국기 개영식에서 우호연 명예 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식이 연계해 열렸다는 것이 군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민간인에게 군 장승급 대우를 하는 과도한 의장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이고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 대령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호연은 명예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게다가 SM그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동생까지도 잇따라 영입해서 지금 그 과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기업입니다. 문재인의 동생, 이낙연의 동생. 시청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은 과거 삼성화재, 코리아 크레딧 뷰로, 하나손해보험,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한 그야말로 금융업 전문가로서 평생을 금융업에만 종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 계열 건설사 대표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도 계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금융 전문가가 건설사 대표로 왜 가느냐.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그룹은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동생도 계열사 선장으로 취업해서 SM그룹과 문재인 정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역시 잡히는 법입니다. 이번 우호연의 34단 열병식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계현이 공직자 윤리법에 발각되어 이 진실이 드러난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계현이 취임한 직후 SM 사만의 공공건설 사업 수주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이번에 발각된 겁니다.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뭐 관계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나 높은 자리에 딱 오면 이 회사의 수주나 이익이 갑자기 팍 상승하는 것이겠습니까? SM3화는 2010년 이후 연간 공공수주가 1,0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계현이 대표로 위임한 이래 3,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고 무엇보다 지난해 8월에는 1,620원대의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에서 성남간 건설공사 제709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계현이 대표로 취임하고 단 석 달 만에 연간 매출액 2,660억 원을 뛰어넘는 수주를 올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금융업을 한 사람이 건설사에 들어오고 그 건설사가 단 석 달 만에 2,660억 원이 넘는 수주를 올린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이낙연의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동생 이 그룹의 계열사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때 취업을 했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주어진 건 아닌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에서 몰아주지 않으면
강급공사 수주액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뛸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건설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SM그룹 계열사인 SM3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기업인 SM그룹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그 세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M그룹은 2017년 공시대상 기업 진단에 처음 편입된 이래 재계 서열 순위가 46에서 단 2년도 안 돼서 35위로 올랐었습니다. 자산 규모도 2017년 7조 원에서 2019년에는 9조 8천 원으로 해마다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기업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심지어 삼성까지도 내리받고 있는 이 상황에 SM그룹만은 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립니다. 이것도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최근에는 올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가에 대하여 참석해서 해운업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상태다. 한국 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해수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SM그룹 계열사에 1360원대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거 윤석열 검찰이 뒤져야 됩니다. 이번 MBC에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라는 팬미팅에서 문재인은 조국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까지도 잡아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오현이 사단장급 대우를 받는 것도 불공정이지만 과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단 2년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SM그룹의 불공정은 없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한 바로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검찰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바로 SM그룹이라는 이 회사에 문재인의 동생도 몸을 담았었고 국무총리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이도 몸을 담았던 회사인데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주액이나 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기업, 과연 이것이 이들이 없고는 가능했겠습니까? 확실히 파악을 해서 또 다른 게이트는 없는지 윤석열 검찰의 법대로 수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문재인을 등이었고 폭주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겨난 것 같습니다. 바로 요즘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김호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제는 아예 국회 예산심사까지 파행시키는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김호수 법무부 차관. 앞서 여야는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검찰의 예산 독립성 때문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 요구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외청과는 달리 검찰청은 지금까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했고 법무부 예산 이걸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야당은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면서 검찰의 예산 독립을 주장했고 민주당 또한 검찰에 대한 국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에 찬성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유시민까지도 참석했던 검찰의 예산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 소위에 출석한 김호수 차관은 검찰 예산 분리 편성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국회의원들이 물었더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누구와 언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근거를 대라고 하자 김호수 차관은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번에도 국회 탓을 하면서 바로 개선할 판국이 아니다 이런 반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이 수사보고를 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개정하는 국회 없이 패싱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예산 독립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요지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으면서 검찰이 조국의 수사에 돌입하자 갑자기 꺼내든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쉴 새 없이 법무부는 개정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까지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국회 없이 개정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현재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들 손안에 벗어나게 되면 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자신들 손안에서 조국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힘을 빼게 하려는 것이 분명한 보입니다. 이러면서도 문재인은 TV에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국민들을 또 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그 누구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그 어떤 정권보다도 검찰을 견찰로 만들려는 검찰을 완전히 죽쓰게 만들려는 이런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에게 청와대로 직접 보고하고 있는 김호수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난 9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총장이 수사지휘나 보고에 관여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해서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을 빚은 장본인입니다. 결국 어제 김호수는 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가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다름 아닌 문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각상도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쓴 글이 현실로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각상도 의원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글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급히 보고받고 직접 보고를 지시한 이유라는 이런 제목이 달린 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딸 문다혜가 해외 이주한 사정을 지켜줄 보호막이 사라져 이제부터는 염치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 검찰에 구속된 윤규건 총경은 문다혜와 관련된 내용도 조사받고 있을 것이다. 뒤늦게 청와대에 들어온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김정은 민정수석에게 청기를 알려줄 수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기는 문재인의 딸 다혜의 이주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상도 의원이 말하는 그 핵심을 보면 문다혜가 해외로 이주했는데 지금 국민의 혈세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큰 돈이 지금 경호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의 딸이 어디에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이민을 가서 어떻게 살고 이런 것조차도 청와대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또 윤규건 이 두 사람이 거의 관리를 해왔을 거로 보는데 한 사람은 구속됐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사퇴하고 좀 있으면 꼴인될 이런 처지에 놓였는데 막상 뒤늦게 청와대에 들어온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김종인 민정수석에게 자 우리 딸이 사실은 이래서 이러니까 이것 좀 잘 챙겨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청기가 누설될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법무부 장관 취임을 법무부 장관 내정을 좀 뒤로 미루고 내가 직접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김호수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려서 마치 검찰 개혁을 지시하는 것처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다. 이런 의혹이 각상도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은 지난 10월 14일 조국이 사퇴하자 이틀 뒤 16일 이례적으로 김호수 차관과 이승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각상도 의원이 한 말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고 조국은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문다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저지로 바꿔보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의원은 또 검찰개혁을 볼모로 한 대통령의 쇼가 딸 문제 은폐를 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정마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각상도 의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국민적 경고는 이미 수도 없이 전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두고 봅시다. 과연 각상도 의원이 말씀한 대로 이런 날이 올지. 윤석열 총장께서는 오로지 법대로인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아닌 법무부 청와대 민주당 개혁이 시급하다고는 화답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이 문다혜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을 향하면 결국은 얽히고 설킨 이 정권의 권력자들의 목줄을 쪼아댈 것이고 문재인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교안 대표 그 단식 선언으로 인해서 뭔가 좀 판이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의 그 단식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이나 나머지 야당들이 막 씹어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식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 말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진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교안 대표의 단식, 저는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뭐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이래저래 뭐 핑계 많지만 또 좌파 언론들의 뭐 공격 많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한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좌파 기레기 언론들 한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폄훼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 뉴스들이 앞에서 보이듯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오늘 오후에 한교안 대표 단식에 대한 좌파들의 프레임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걸 한번 분석해보고 한교안 대표가 이 프레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제 개인적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 방송 곳곳에 퍼날르고 구독 좀 눌러주셔서 지금 구글의 압박, 좌파들의 이 압박에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선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